우리가 디지털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얻으실 수 있을까?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직업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업들을 많이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데, 또 대신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인간은 하게 될 거다, 이런 또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직업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직업들,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어떻게 변할 건가. 두 번째, 기존에 없었던 직업이 어떤 게 새로 생길 건가. 또 세 번째, 기존에 별도로 있었던 직업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또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직업, 지금 현재도 있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이나 기사나 자료들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받아서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번역해서 요약해서 우리 회사에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 그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 일주일은 걸릴걸요? 검색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일본어하고 영어로 된 걸 받아야죠. 또 제가 영어하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읽으면서 다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요약을 해야 돼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찾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굉장히 그 번역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번역기를 1차적으로 돌리고 그걸 대충 보고 내가 원하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최근에 요약을 대신해주는, 굉장히 잘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걸렸던 것과 2시간에 할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그런 거를 4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번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10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남는 시간에 더 창의적이고 이런 다른 일을 또 제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교수님, 그러면은 영어하고 일본어를 번역하고 요약해 주는 걸 인공지능이 해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영어하고 일본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영어를 아예 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번역하고 하는 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잘하던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아예 못하던 일을 대신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일들이, 제가 하는 일들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 전체를 보면은 아주 창의적이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인공지능이 하고 창의적인 것들은 제가 하고, 이게 막 섞여서 일을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직업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판사가 판례를 찾아서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스포츠, 자연재해, 주식, 이런 신문 기사는 지금 대부분 인공지능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A팀과 B 프로야구 팀이 둘이 이제 시합을 해서 7대3으로 A팀이 이겼다. 홈런은 누가 쳤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거든요. 기사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기자는 없어지나요? 라고 또 물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A팀과 B팀이 7대3으로 이겨서 홈런은 누가 쳤고, 이거 쓰느라고 바빠서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잖아요?
그동안 못했었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홈런 쳤었던 어느 선수는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팀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지도받아서 이렇게 왔고 이러한 굉장히 심층적이고 재밌고 사람들한테 더 풍부한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이 인공지능의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풍부해지고 이렇게 이제 변해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글도 대신 써주고 그림도 대신 그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자잘한 그런 그림들을 일일이 그리느라고 바빠서 더 창의적이고 상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예술 활동을 못했었던 예술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옛날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더 풍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거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기획하고 뭐 그러는 일들을 하는 직업들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연구자, 데이터 과학자 이런 부분의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연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또 아까 첫 번째 직업군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내가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에서 새로운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일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컴퓨터 학과나 인공지능 학과에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다른 과에 가서도 나중에 또 배워서 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가 최고가 아닌가요? 프로그래밍을 잘하면은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말도 많지만 프로그래밍만 잘해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좋은 연구자가 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그러한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사용돼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세상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항상 보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쪽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기술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에서 프로그래밍도 대신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가 굉장히 복잡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막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막 섞여 있거든요. 프로그램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하는 것들은 단순 반복적인 쉬운 부분들은 대신 시켜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창의력이고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러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잘 하던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짠 프로그램은 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과장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융합된 직업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의료 진료가 결합이 돼서 인공지능 의료, 그 다음에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생물정보학,
그걸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그게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계산화학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은 기존에는 이제 인문계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어학은 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이제 커다란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없었던 새로운 융합적인 학문과 직업이 많이 생겨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직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과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역량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정말 필요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역량이 뭔가 이렇게 또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컴퓨터 잘 사용하고 휴대폰 잘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고 또 나의 정보를 또 올리고 또 공유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기본적인 유창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데이터 소양,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소양, 뭐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 금년 말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여러분들 옆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내 스스로 저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저걸 여기서 찾아서 내가 알아내야지.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가 디지털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과목들에서 그러한 역량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배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 관심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협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같이 해서 도움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나의 파트너를 이제 우리가 같은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트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 못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나하고 맞춰서 일을 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잘 파트너로서 협업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인공지능과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류와 사회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스스로 빨리 배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갈 겁니다.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내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그것을 알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빠른 학습력,
또 뭐 그런 얘기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직업이 어떻게 많이 변해가고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역량을 갖춰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